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누가 옆에 있어 줄 것 같습니까? 자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 응급실에는 혼자 오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회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퇴원할 때도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이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손주 학원비까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연금만 나오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이런 말들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짐이 된 건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 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들 돌보느라, 집이 좁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모두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날 밤 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많이 줬어야 했나? 더 잘해줬어야 했나?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덜 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냉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했습니다. 내가 많이 주면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 거라고. 내가 희생하면 자식들이 보답할 거라고.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자식들의 차가운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살의 나이에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 건강, 집, 관계, 그리고 자존감. 이 5가지를 지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존경받는 부모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진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글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저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김성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성민 할아버지는 대전 유성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분입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아내 윤정희 여사와 함께 두 자녀, 장남 준호와 딸 은지를 키우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의 삶은 오직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장남 준호가 대학에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대출까지 받으셨습니다. 딸 은지가 결혼할 때는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느라 퇴직금의 절반을 쓰셨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전 아내 윤정희 여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시더니 저녁에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성민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자식들과 통화하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준호가 아파트를 구할 때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은지가 아이들 학원비가 부담된다고 하자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레슨비를 냈고 미술학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또 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캠프비를 보태주고 겨울방학에는 스키복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내가 아직 자식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던 예금이 어느새 1,000만 원이 되었고 다시 몇백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면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잔액이 95만 원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할아버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연금이 나오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그해 가을, 김성민 할아버지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허리와 등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운 좋게 이웃 주민이 발견해 구급차를 불러주었고 대전 을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요추 압박골절과 경미한 뇌진탕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준호와 은지, 그리고 며느리 수연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실 수 있고 식사나 청소도 다 해주시니까요. 은지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시간이 정말 없어요. 요즘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뵈러 올 것 같아요. 며느리 수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도 좁고 아이들 돌보느라 여유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된 친구 박영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무서운 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준비 없이 늙는 게 무서운 거지. 할아버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내 인생은 내가 다시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김성민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오랜 친구 박영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영수는 과거 법원에서 근무했던 분으로 지금은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관리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민아,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 다행이야. 박영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살았어. 자식한테 다 주고 집도 넘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눈치 보는 신세가 됐어. 내 집에서 내가 손님처럼 살았다고. 할아버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영수는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성민아, 노년에 꼭 지켜야 할 게 5가지야.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셋째는 집, 넷째는 관계, 5째는 자존감이야.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놓치면 노후는 무너진다고. 할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인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할 권리이고 자유이며 존엄입니다. 할아버지는 은행을 찾아가 모든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위임했던 권한을 모두 해제하고 자동이체도 전부 취소했습니다. 남은 돈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매달 사용할 금액만 생활비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빌려주지 않는다. 보증 서지 않는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은 건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약도 제때 챙겨 먹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안전망입니다. 할아버지는 박영수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증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둑 동호회에 가입하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고 가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자식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관계는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5번째 깨달음은 자존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돌볼 사람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아니라 생활 도우미로 정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청소와 식사 준비를 도와줄 김미숙 씨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숙 씨는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5가지 깨달음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민 할아버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몇 달 후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더 자주 왔고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립하고 있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오히려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의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요구하지 않을 때 진짜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준비할 것인가? 정답은 분명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성민 할아버지가 실천했던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하세요.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도 좋고, 공책에 손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금을 만드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따로 모아두세요. 300만 원만 있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관리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3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햇빛을 쬐고 바람을 맞고 사람들을 만나세요.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혼자 사니까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도 제대로 차려 먹으세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기고 천천히 씹어 드세요. 약은 제때 드시고 정기검진은 빠짐없이 받으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집을 지키세요. 집은 절대 섣불리 넘기지 마세요. 자식이 필요하다고 해도 명의를 함부로 이전하지 마세요. 유언장을 작성하되 살아있는 동안은 내 소유로 남겨두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보호하세요.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넷째, 관계를 가꾸세요. 자식에게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를 만나고 이웃과 인사하고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가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칩니다. 고독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다섯째, 자식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분명하게 말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해결하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의존하지 않는 부모가 진정으로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여섯째,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생활 도우미를 고용하세요. 청소나 식사 준비를 도와줄 사람을 구하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주 2회만이라도 좋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도 활용하세요. 노인 돌봄 서비스, 식사 배달, 건강검진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며 살아왔으니 당당하게 받으세요. 일곱째, 취미를 가지세요. 바둑, 서예, 그림, 노래, 춤, 등산, 사진,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것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철학자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 오늘을 살아갈 의미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성민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통장에는 다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친구들과 일주일에 2번씩 만나 바둑을 두고 한 달에 1번은 등산을 갑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만납니다.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김미숙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통장을 확인하는 것, 산책을 나가는 것,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실 내용이 5가지 중 몇 번인지 숫자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실천하셔도 좋고 5가지 모두 실천하신다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유익하게 만듭니다.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